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 수학을 응원하는 에듀큐레이터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상위 수학, 최상위 S 한번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문제집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들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한 학기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평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한 학기가 마무리되면 또 그 다음 학기를 또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지금 소개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이걸 꼭 사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 문제집들을 사실 보고 있어요. 뭐 세인을 주로 이제 저는 학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세인 문제집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전문가한테 더 맞아요. 그리고 엄마표에 맞는 정확 문제집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디딤돌 문제집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뒤에 그 디딤돌 같은 경우 답지가 굉장히 좋아서 이 답지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다 또 빼놨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내용만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디딤돌은 전반적으로 엄마표로 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제 이 디딤돌 문제집 전체 시리즈 중에서 이 디딤돌 최상위 수학 S 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최상위 수학 S 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을 선정하실 때 정말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집이 너무 교과서 수준만 돼도 안 돼요. 너무 정말 생각 없이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이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문제집은 좋은 문제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이 많고 도대체 뭘 물어보고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좀 복잡한 문제집도 좋은 문제집이 아니고, 다닥다닥 문제가 붙어 있어서 편집이 너무 답답한 문제집도 좋은 문제집이 아니에요. 개념을 교과서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개념 문제집을 사실 패스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집에서는 개념을 교과서만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개념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수준 또는 교과서 익힘책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선정을 하시면 되고, 그 개념 문제집은 뭐 제가 늘 밖에서도 얘기하지만 디딤돌 기본도 좋고,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의 초등수학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CS에서 나온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수학 이것도 저는 개념 문제집으로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거 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개념 문제집 진짜 너무 말이 많고 우리 아이가 한글이 좀 안 되는데 한글이 너무 빡빡한 문제집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개념 문제집 고를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오늘은 제가 개념 문제집을 얘기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최상위 수학 S의 어떤 면면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개념 문제집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한번 시간을 또 따로 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상위권의 기준 최상위 수학 S라고 하는데, 저는 이 디딤돌 시리즈 중에서 최상위 수학보다는 최상위 수학 S가 훨씬 참신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디딤돌 회사의 그 어떤 그 뭐 관계자다 그렇다면 저는 최상위 수학 S를 디딤돌의 대표 문제집으로 꼽고 싶을 정도로 이 문제집 괜찮아요. 어떤 부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문제집 회사들이 앞에 이렇게 스케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표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엄마가 솔직히 맨날 이거 언제 맨날 몇 쪽 해라 몇 쪽 해라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어렵고, 서로 몇 쪽씩 한다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케줄표에 어떤 힘을 조금 받으시는 게 엄마들이 굉장히 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쭉 모아가면서 그런 재미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 이 최상위 수학 S만의 어떤 그 특별한 부분, 그걸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최상위 S의 그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런 표시가 있는 부분, 요런 표시가 있는 부분이 최상위 S만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거는 최상의 연산 수학을 하셨던 분들도 보시면 아실 텐데, 한번 보시면, 자, 하나의 수는 여러 가지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이 선형도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자, 10이라는 칸이 있어. 10개의 칸이 있는데 얘가 9에서 1로 가나 3에서 7로 가나 얘는 다 뭐를 나타낸다고? 10을 나타낸다고. 근데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지금. 이 안에는 뭐가 두 가지가 숨어 있냐면 9하고 1을 더해서 10이 되고 10에서 7을 빼면 3이 된다. 이런 뺄셈식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등식이라는 거를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하고 1을 더한 것과 7하고 10을 더한 것이 서로 같다. 이런 등식도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 문제집만의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훅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아이랑 같이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집을 100% 내가 소화하려면 요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유가 빵 하나랑 100원을 더한 거랑 같대. 즉 우유는 빵 하나하고 100원을 더한 것과 같은데 빵하고 우유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대? 200원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빵값을 구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유 대신에 빵하고 100원을 넣으라는 거지. 이게 대입 아니야. 이거 시계 대입이잖아. 원래 시계 대입은 중학교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에도 그 개념이 나와요.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시계 대입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 근데 바꿔서 넣지. 이거는 5학년 과정에서 보면 혼합계산에 식을 통째로 하나의 식으로 세울 때 나오는 방법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학년이 지금 3학년이란 말이에요. 3학년인데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얘가 이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유 대신에 넣은 거야. 뭐하고? 빵하고 100원을 넣었어. 그럼 등식이 어떻게 성립을 하는 거야? 빵 2개하고 100원 하나 있는 거랑 200원이 같다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00원은 여기 있으니까 빵 2개가 100원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아이하고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했는데 애가 이해를 했어. 우리는 이제 앞에 배웠던 선형도를 같이 그려서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국이가 너무 대단해서 와, 정국아 너 진짜 짱이다. 야, 어떻게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제가 이제 적어줬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식의 대입으로 나중에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팁인 거죠. 이거는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울 수도 없는 거고, 이 디딤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을 하지 않으면서 선행이 개념을 끌어다가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거를 설명하려는 그 시도가 멋지다는 거지. 그게 이제 초등학교식의 사고방식을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아빠들이 아이들 수학을 가르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빠가 옛날에 가르쳤던 방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X 나오고 난리 나요. 근데 애들이 그걸 알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죠. 아이들만의 어떤 그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 사실 애들이 잘 못하거든요. 테이프 2개를 붙이는 거야. 똑바로 붙이면 괜찮은데 얘를 겹치면 줄어들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나와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엄마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고학년 엄마들은 특히나 더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야 2개 더해서 가운데 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가 실제로 어떻게 해서 모양이 줄어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길이가 줄어들면 보여주는 거지. 보통 문제집 같은 경우엔 얘만 나온단 말이야. 그림이 이것만. 근데 얘는 그 이전에 이런 그림인데 얘를 붙여서 이렇게 줄어들었어 라고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문제집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완전 내가 별표 쳐놓은 거야. 나 이거 완전히 진짜
완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자, 보세요. 자, 1의 자리는 그냥 2로 나타냈잖아요. 10의 자리는 보통 여기다 2 이렇게만 나타낸단 말이에요. 100의 자리 그냥 2 이렇게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 20, 200 얘를 겹쳤잖아. 이게 끝내주는 거야. 보여드릴까 제가? 자, 보세요. 자, 200이 있어. 이 얘기인 거야. 200에 20, 20, 20이 있어. 그 다음 누가 온 거야? 2가 온 거지. 그래서 얘가 220이야. 자, 2. 얘가 그냥 2로 보이는데 사실은 얘가 얼마야? 200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얘는 얼마지 원래? 얘 2로 보이지, 얘. 초록색 2로 보이지. 근데 사실 얘가 얼마야? 20이야. 그리고 얘는 2야. 그럼 이 220이란 수는 세 수의 합이네. 200 더하기 20 더하기 2.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얘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한테 이거 어디서 샀냐고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특수 제작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얘가 또 이런 자연수에만 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소수에서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수와 소수라는 제일 마지막 단원이에요. 분수와 소수라는 마지막 단원인데 얘가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있지? 300이네. 333까지는 아까 봤던 거잖아. 근데 요 마지막 걸 봐봐. 요 0.3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종이를 접었어. 종이를 접어서 그 종이의 절반에 0점을 쓴 거지. 자, 0.3 이건데 얘를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접었다고. 그래서 3이 보여. 그치? 3이 보이는데 사실은 얘가 얼마야? 그냥 3이 아니라 0.3이었던 거지. 이 자릿수를 이렇게 접어서 표현해 주는 거야. 왜 이걸 접어서 했을까? 다른 거는 이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혼자 3으로 홀로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 0.3이어야 되는데 1의 자리는 이미 다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여기를 0. 이렇게 표현한 거지. 0.3.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요 하나의 힌트로 애들이 자릿수를 다 이해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이 최상위 S를 만약에 너무 애가 어려워해서 못한다 그러면 정말 이 S자 있는 부분만 정말 따로 떼서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로. 내가 이걸 애들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 이건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꼼수막대 있잖아요. 그걸로 해봐도 된다. 봐봐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죠? 내가 2하고 3하고 4를 더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2, 3, 4다. 그죠? 근데 연속된 이 세 수의 합은 항상 가운데 수를 2배 한 거랑 같거든요. 이건 중학교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2, 3, 4라는 막대기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2 더하기 3 더하기 4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이 막대기를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막대기를 뜯어서 여기다 붙여. 그럼 애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애들. 4학년인데도 이거 잘 못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얘 한 번만 딱 해주면 이해해요. 그래서 결국은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돼서 가운데 거 곱하기 3. 요렇게 가능하다.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무슨 문제집 선전하러 나온 사람 같지.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문제집 선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최상위 S를 사서 얘네들만 뜯어서 봐도 돼. 난 괜찮다고 봐. 봐봐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최상위 S가 그 S라는 부분이 끝나고 나면 요런 게 나와. 매스 마스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안 해도 돼. 매스 마스터는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말이 길어. 문제 너무 길어. 이거 다 버려도 돼. 다 버려도 돼. 문제 다 버려도 나 진짜 내가 뭐랑 안 할게. 근데 뭐만 하라고? S자만 하라고. 자, 봐봐. 이번에 도형이야. 자, 이번에 도형이에요. 이 직선과 선분에 대한 이 설명이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온 설명과 똑같아. 정말 깜놀이야. 이거 봐봐요. 우리가 보통 선분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두 점 사이를 곧게 이은 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유클리드 기하학에 선분은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선이 있는 거야. 직선이. 근데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끊었어.
그럼 선분, 분자가 자를 분자인 거예요. 자를 분자. 그게 훨씬 더 정의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이라는 건 이 직선의 어떤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엄청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너무 괜찮은 설명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 유형서예요. 얘가 문제 유형을 알려주는 건데 그냥 그 문제 유형을 딱딱한 방식으로 어른들의 방식으로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3학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을 같이 겸한다는 거. 그게 이 문제집의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상위 수학 S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자체가 원래도 뭐라고 하죠? 약간 직관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까지 이걸 할 필요는 없고 3학년 거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3학년부터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3학년부터 꾸준히 얘를 다뤄보세요. 3학년부터 꾸준히 다뤄보시면 중학교 개념을 조금씩 얘가 건드려줘요. 그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거 할 때 완전 느낌이 다르죠. 많은 유형 문제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학원에서 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 양이 많아요. 일단 문제 양이 많고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집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문제 양이 많은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엄마도 애도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 양이 좀 적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서 복습하기에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버리고 S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뒤에 해설서 자세히 보세요. 이 해설서가 또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엄마가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얘가 이 그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뭘 설명해주고 싶은 건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기본 예제가 나와 있고 나머지 문제들도 전부 다 그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설 하나만 제대로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얘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문제집을 엄마가 풀었을 때 장점이 또 있어요. 엄마도 머리가 좋아져. 왜? 엄마는 그동안에 너무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친구들의 그 어떤 말랑말랑한 직관의 사고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엄마가 걔네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집 정말 완전 강추. 자, 제가 또 문제집을 또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오늘은 최상위 수학 S 문제집을 아주 진하게 농도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2번에 나눠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인사를 2번 해야겠죠? 그래도 한 번으로 저는 끝낼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최상위 S 문제집 제대로 잘 이용하셔서 아주 아이들 머리도 말랑말랑, 엄마들 머리도 말랑말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 교과서 강의하는 거 아세요? 오, 완전 떨려. 내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자다가 갑자기 교과서를 좀 엄마들이 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적었죠. 밤은 원래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교과서 강의 한번 해볼 건데 한다고 하면 여러분 들을래요? 했더니 엄마들이 너무 많이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해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듣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은데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각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PPT 자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워크북을 같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크북이라고 해서 문제집 같은 거 아니고 제가 줌으로 여러 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강의하는 걸 앞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필기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오밤중에 하고.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게 희한하게 열심히 필기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또 이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워크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중요해요. 그거 받아 쓰세요. 그런 일종의 소책자?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개념도 좀 정리해서 넣어야 되고 뭐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또 막 뭐 엄청 막 뭐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난 왜 그런지 몰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진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진짜 제가 알 수가 없는 이 무모함이란. 근데 이 무모하지 않으면 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수업을 밤 9시에 새벽 1시까지 하기로 했어.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나 완전 억울할 것 같아. 다 같이 잠 안 자고 나를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유튜브 생방송이면 정말 좋겠지만 이거 생방송하기엔 사실은 좀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료 강의를 하는데 이제 교과서 수업을 싹 녹화를 할 거예요. 녹화도 할 거고 워크북은 잘 뒀다가 이제 나중에 워크북하고 그 강의 내용을 묶어서 이제 판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정말 교과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강의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엄마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뭐 옛날에 해놨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쓰는 일은 없어요. 사실 할 때마다 새로 다 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제 전에 썼던 거를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나 다시 그거 보면 되게 오래된 거 재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강의가 조금씩 달라져. 이게 문제야. 나의 가장 큰 문제. 근데 그 강의를 한 번만 하고 그냥 죽이기에는 좀 너무 그 강의 내용 자체가 되게 아까운 그런 강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가치 있는 정말 와 강의 돈 내고 들었는데 정말 돈 안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제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 중입니다. 떨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생방송할 때부터 더 떨리고 있어요. 그래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안녕. 네, 토요일 응원해 주세요.